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에 특별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미술을 소재로 한 종합 아트 퍼포먼스 페인터즈입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화가를 본 적 있으세요? 신나는 음악과 마임을 섞어 새로운 형식의 아트 공연을 하는 페인터즈. 기술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올해 행사를 기념하며 4개의 캔버스를 조합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초상화를 완성했죠. 대형 화판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린 호랑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바라는 의지를 표현했다는데요.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슴 두근대는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페인터즈의 오프닝 축하 공연.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으로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는데요. 경상북도청과 현대도시를 상징하는 빌딩, 4차 산업혁명이 그릴 미래의 모습까지 한 화판에 담았습니다. 관객을 놀라게 한 깜짝 선물까지. 페인터즈의 다양한 공연으로 기술대전의 기분 좋은 시작이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똑똑한 인재와 핵심 기술이 모두 모였다. 2020 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최첨단 기술과 제품들 사이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경상북도의 비전과 가능성을 지금 확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이름을 높였었는데요. 여기에는 진단키트의 힘이 컸습니다. 자, 이 진단키트에는 2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가죠. 바로 막대한 양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유하고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밝혀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산업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경상북도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3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도정을 이끄는 수장이십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우선에 코로나 극복하는데 우리 경북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K 방역은 경북의 K 방역이다. 네.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잘 모르시겠죠, 다들.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우리 농업 시대 농사 짓고 살 때는 우리 경북의 일자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앞으로 2차, 3차로 가면서 특히 지적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뺏겨서 수도권으로 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은 경북에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장서서 연구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농업시대 때 우리가 1등 했듯이 다시 1등하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곳도 정말 많은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계신 곳인데요. 자, LG U+의 조원석 기업 신사업 그룹전 전문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원석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LG 입사를 해서 구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30년 동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상북도의 중요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또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이 있는데요.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해피스케치의 권호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호득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실감 컨텐츠 게임 개발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요. 지역 인재와 기술,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벤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이름처럼 아주 해피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자, 저희가 나와 있는 2020 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그 현장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2일과 3일 2020 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이 온라인 개최를 위한 오프라인 전시와 다양한 사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북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약 20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특히 제품을 직접 보고 기업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특별관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대구, 경북, 특히 이제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이쪽 4차 산업 부분을 진출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지금은 그 기업들이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전 행사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학계와 산업 관련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최첨단 기술들 사이에서 의외의 따스함을 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인과 시 쓰는 인공지능 퀀스가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평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어렵다,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곁에 존재해야 더 우리 삶이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시 쓰는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AI가 콘스인데요. 이 AI 프로그램은 사람이 첫 구절을 임의로 입력을 하면 이에 어울릴 만한 5개의 구절을 선택형 보기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택하면 이와 관련된 감성적인 5개의 구절을 또다시 제시한다고 하거든요. 최대우 시인님과 콘스의 작품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먼저 넣을 구절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다음 시구를 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듯하네요. 그 다음은 조금 돌아가는 게 뭐 어때서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저기 글귀의 뒤에 따라오는 글을 만든 거고 시가 되었는데 네. AI가 똑똑하고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적인 거, 정확한 거,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로운 점이 있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글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 쪽으로 사람의 고유의 영역을 더 펼쳐나가고 AI와 함께 조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0 경북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화이팅! 앞서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서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을 대표로 한 디지털 신기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안 하고 혼자 자동차를 간다. 자율주행차. 또 기계가 혼자 알아서 밥도 해놓고 문도 열어주고 다 알아서 한다 이게. 환상적이네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구글에서 제가 경상도 말로 밥 먹었느냐 이래 이야기하면 그것을 영어로 바꿔줍니다. 거기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가 일을 하고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자동차가 혼자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AI, 인공지능 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거기서 알파고가 이겼었잖아요. 우리 권 대표님 그 사이에 또 기술이 많이 발전했나요? 네. 2011년 알파고 이전 이때 미국의 유명한 그 퀴즈쇼 제퍼디에서 막강한 인간 우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서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AI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IBM의 왓슨입니다. 왓슨. 네, 왓슨. 이 퀴즈쇼의 특성상 단순히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출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버저를 눌러야 하고요. 문제에 따라 자신이 가진 상금을 걸기도 하고 상대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판독 능력과 상황 판단 예측 그리고 버저를 누르는 행동까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왓슨이 현재 80여 개국에서 의료, 법률,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SNS에 뜨는 여러 광고, 뭐 단편적인 예로 택시를 부르는 앱, 그리고 추천 광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측해서 추천해주는 기술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막 내가 본 그 자료가 더 많이 뜨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맞습니다. 의해서 그런 게 AI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거기도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무님께 국내 사례로 언급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뭐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인공지능 실험을 좀 도입한 예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나쁜 언어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저희의 그런 책 읽어주는 TV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5세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AI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서 한번 지속적으로 이 학습 컨텐츠들을 시청하게 했더니 좋은 책을 읽어주는 거에 했던 아이는 굉장히 바른 말과 창의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부모님들 보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이도 똑같이 아주 상스러운 소리나 이런 걸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부산 국제 광고제에서 이노베이션 문제에서 좀 약간 높은 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 시대는 경북이 1등 잘 살았고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49년도 인구 통계 처음 냈을 때 321만.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인데 321만으로서 우리가 1등 많고 서울이 144만 명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게 70년대까지 우리가 인구가 1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농업에 치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빠르게 가지고 오면은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도청에는 매주 화요일 날 7시 20분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특강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85번째가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눈이 좀 뜨입니다. 우리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력을 키우는 일들을 도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뭐 조금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 기업이나 뭐 연구진들만 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서 지자체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과거에는 공무원 조직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잘하는 일을 행정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네. 길을 내주고 뒤에서 일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가 오자마자 과학산업국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산업국. 예,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기업 지원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다. 네. 그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다른 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굉장히 심한데도 맞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가장 적게 마이너스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왜? 제조업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기업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게 되는 그런 나라고 3, 4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자체 입장을 들어봤고요. 기업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체감을 하시는지 또 이런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전문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로 얘기되고 있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거에 지자체가 핵심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있는 이제 뭐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그런 자본들이 디지털화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체들의 그런 솔루션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5G라고 요즘 전부 다들 5G 폰들 쓰고 계시는데 맞아요. 예. 이 5G가 실제 폰에서는 잘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지자체의 이런 교통이나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통의 자율주행을 적용해서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다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이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서 같이 해가는 부분들을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과제를 구매와 같이 하면서 산단에다 먼저 적용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지자체와 기업이 어떻게 떨어져 있거나 뭐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산단 안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네.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을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권 대표님 생각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굉장히 자리를 잡은 기업인데 저는 얼핏 생각하면 서울에 본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동에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러세요? 네, 예. 고향이 안동이고 제가 10대를 안동에서 보냈어요. 10대를 안동에서 보내고 대학교로 졸업을 한 후에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아 보이는데 되게 큰 게임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한 18년 정도를 다니다가 네. 제가 이제 창업의 의지가 있어서 경북으로 그리고 저희 고향 안동으로 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연어처럼 회귀하신 거네, 고향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창립 6주년 차인데요. 경북 글로벌 게임 센터라는 기관이 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경북이 되게 불모지였습니다. 게임, 그다음에 실감형 컨텐츠, 요즘 이슈가 되는 VR, AR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일이. 이유가 저와 같은 이런 실감형 컨텐츠라든가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경북의 허브 역할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경북 글로벌 게임 센터가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모든 고민들을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고 이제 업체들끼리 협력을 하면서 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또 발생이 되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행정 면적으로는 가장 넓습니다. 그만큼 세부적으로 좀 계획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인구가 반 사는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19%, 네. 전라남북도 합치면 20% 정도 되는데 전라남북도 합쳤는 거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경상북도만. 예. 수도권보다는 한 80% 더 크고요. 그 정도인지 몰랐네요. 예. 저도. 예. 그래서 면적은 넓으나 사람은 적게 삽니다. 과거는 1등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따지면 포항에 철강 산업이 있고 네. 구미 전자 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산에 대학이 10개가 모여가 있는데 그는 지적 산업,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모여가 있고요. 이런 산업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항이 앞으로 2차 전지 그런 데를 많이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가속기를 기반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구미가 전자 산업이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포스트 전자 새로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구미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동에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곧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바이러스 백신이 거기에서 2월달 아니면 3월달 나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고 권역별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적 인재. 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번 기술대전에서 대학생 공모전을 진행한 것인데요. 영어 알파벳을 나열하면 그것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하드웨어를 좀 제작하였고 또 영어 알파벳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2차 심사는 관객과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시연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건강 전문가인 물리치료학과와 이제 스마트 전문가인 스마트 IT 학과가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휠체어 트레드밀이라고 휠체어 트레드밀에 이제 운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소방공무원의 1인치 시점입니다. 좌측의 자료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에 대한 뉴스 자료입니다.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식에 대한 다음 동작 알고리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안동대학교 P&D 팀의 필로입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통신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탐사 및 구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m인 와이파이 통신 거리. 하지만 지진, 태풍 같은 재난 시엔 이마저도 쉽지 않죠. 그래서 통신 로봇에 구호 탐사 기능을 더했습니다. 메인 로봇 내부에 있던 작은 통신 로봇들이 하차한 뒤 각자 할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는 방식인데요. 로봇에 열 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알려줍니다. 전진할 수 있고 후진, 그리고 이게 메카노 휠이어서 이렇게 좌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로도 이동할 수 있고. 요즘 장시간 마스크를 쓰느라 피부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이 반길 만한 어플도 있는데요. 그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사진을 사용한다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 보여준 결과 화면처럼 사진 제출이 되면은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질병이 이제 몇 %다 하고 저희가 결과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 거고, 저희가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정확도가 오히려 일단 높은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변화의 힘을 만드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한 시간. 이들이 있어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파이팅!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파이팅!
네,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환경은 무엇이 필요한지 언급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5G가 4차 산업혁명의 동맥도 아니고 대동맥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5G의 상용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 전문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면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것들은 AI,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보통 ABC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는 과정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실제 이 5G를 활용한다고 하는 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마트 드론, 또 자율주행, 네. 커넥티드 카, 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식의 전 분야에 있어서 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5G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지연의 그런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 특히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 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 회사하고도 같이 실제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서포트, 다른 제반의 그런 서포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해가는데 5G가 꼭 필요한 그런 요소로서 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싶다 얘기할 때 자율주행 차를 스마트폰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목적지를 찍으면 자율주행 차가 앞으로 옵니다. 얘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실제 도로에 5G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포트하는 그 기계들이 깔려 있어서 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네. 저 앞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면 예측도 하고, 예. 저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네네. 장치들로부터 신호를 미리 받고 또 차와 차 사이에서도 이런 5G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실제로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에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미리 알려줘서 네네.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둘씩 적용되고 있고 현재 실증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연결하려면 이제 5G가 더 필요해지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 권 대표님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실감 콘텐츠 쪽이시잖아요. 여기서도 이 5G가 큰 역할을 하죠. 5G가 활성화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집에 고가의 컴퓨터가 없이도 아주 무거운 게임을 단순하게 모니터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진짜요? 네. 5G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 손실률이에요. 데이터 손실률. 손실률. 5G는 데이터 손실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4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률이 5G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데이터를 완벽하게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지금으로서는 5G가 유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서버 업체에서 집에 있어야 되는 각종 기기들을 서버 업체에서 구축을 하고 그 빠른 그리고 손실률이 적은 5G망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접속만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모니터 한 대만 있으면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영화 같은 그런 시대가 5G로 인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5G 기반이 빨리 갖춰져야 될 텐데요. 경상북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5G 테스트 베드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구미에 5G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실험을 하는 테스트 베드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구미에 2G부터 3G, 4G, 5G까지 테스트 베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제품들을 만들면은 다 구미 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구미 와서. 그래서 우리 자체가 만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은 만들어가 우리한테 올 때까지 우리는 바로 옆에서 할 수 있으니까 경북이 딴보다 시험 비용도 적고 5G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좀 빨리 개발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다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경상북도 하면은 사실 제조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5G 기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문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제조 전 과정에 그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적용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자동화뿐 아니라 이제 지능화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는 작업 생산성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데이터 기반 IoT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예측한다거나 실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이 고장의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네. 공장 같은 데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다가 실제로는 그 고장이 순간적으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하나씩 두 개씩 적용해 가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전송 저장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움직임 정도를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지금은 얘가 지속적으로 쌓여지는 데이터들을 쌓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실제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소한 분량 같은 것도 빨리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장 그 부분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제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분량 여부를 감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저희 계열사 내에 있는 공장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터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5G가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모터 진단 솔루션들을 적용하면 그 발생되는 고장을 미리 사전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화학이나 이런 공장들은 굉장히 이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하고 이런 화학 단지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악취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네. 이런 악취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이상이면 미리 가서 조치를 한다거나 네.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기존의 그런 그 기존의 공장들을 스마트하게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식의 위험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고장을 미리 방지한다거나 네. 검사 같은 것들을 사람이 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부터 이제 적용을 해서 현재 스마트 팩토리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먼저 구미나 이런 그 창원 이런 이제 그 저희 계열사들 있는 공장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산단 내에 있는 다른 그 중소기업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만 들으면 정말 스마트 팩토리가 대단한데요. 그럼 지금 경상북도에서 스마트 팩토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산도 받고 네. 그 잘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1,000개 공장을 다 바꿔주려고 합니다. 스마트 1,000개? 팩토리로 바꾼 공장들은 기업체 가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요. 자동화됐는 데다가 5G로 연결해놓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력 감축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예.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더 공장을 확장을 해야 돼요.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 사장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처음에 적게 드는 거지만 더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또 우리 경상북도 중에 구미는 스마트 산단을 또 만듭니다. 한 1조 투자해서 만드는데 스마트 산단은 뭐냐? 스마트 팩토리들이 많이 생긴 그런 산단 만드는 거고 그 산단에도 휴먼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업단지. 그래 지금은 공장만 잔뜩 있고 주거나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 것들 플러스 해주는 이게 스마트 산단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살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산단 이것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빠르게 되려면은 뭐 초반에 결국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냐가 핵심인데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규제 자유 특구 이런 걸 선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규제 자유 특구는 그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포항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배터리들이 많이 폐배터리가 생깁니다. 맞아요. 예. 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새로 쓸 수 있는 그러면 환경 문제가 있어서 그 새로 못 만들거든요. 맞아요.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포항에서는 이런 구역 내에서는 폐 배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는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 포항 지역에는 배터리 산업이 많이 발전합니다. 네. 왜 거기서 많이 만들어 쓰다가 또 폐 배터리 다시 재생해 쓸 수 있는 거기에 규제 자유 특구가 있고 규제 자유 특구가 작년에 한 8군데 하고 올해도 한 4군데 정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옹알스입니다. 빨리 해, 이거 한대 빨리 해. 빨리 해. 여러분, 2026 여기 기술대전에 저희 옹알스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넘버벌 코미디 팀 옹알스가 전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꿈꾸는 경북을 응원차 기술대전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소리와 몸짓만으로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는데요. 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융합과 연결처럼 저글링 묘기와 비트박스를 함께해 색다른 웃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파이팅!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올해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셨죠? 정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 한국판 새로운 뉴딜을 만드는데 어떤 게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뉴딜. 네.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을 입힌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천연 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네. 하는 그런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뉴딜.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플러스해서 신공항을 만듭니다. 신공항 만들 때 공항 만드는데 모두를 그 디지털 또 그린 이런 뉴딜을 활용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3+1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굉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뉴딜도 있지만 경북이 주도하는 경북의 특색을 갖고 있는 뉴딜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초연결, 융복합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보면은 얼핏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비대면이 지금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업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약간 지금 사회자분께서 우려하신 상황과는 약간 반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러한 연결돼서 뭔가 융복합 과제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G의 그 초연결성을 활용한 그 국립대학에서의 학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구미에 있는 국립금호공대하고 같이 해서 현재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5G의 그 초연결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은 다들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뭐 하던 것들을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뭐 교육들을 좀 그 디지털화한다거나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영역들을 현재 국책 과제로서 이제 실증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향후
구미에서 금호공대에서 잘 되면 이런 네. 것들을 다른 국립대학으로 또 다른 이제 학교들로 이렇게 확산해가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초가 되면 먼저 적용이 돼서 실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유통이 가능한 게임은 그렇게 출시가 될 수는 없어요. 네. 대신에 거리두기 컨텐츠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리두기.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와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접촉 없이 자기가 어떤 재미난 게임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두기 컨텐츠도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동에 속주 이상용 선생님이라고 안동에 되게 속주 유명하신 이상용 초대 국무령을 지내셨던 이제 독립 투사가 계세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테마파크의 소재로 그 소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15종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직접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조금 재미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어떤 결과인가요? 어떤 결과냐면 네. 6, 7,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정식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폐쇄 조치가 되었었고, 근데 그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었냐면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을 맞이를 했어요. 그 얘기는 실제 그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다 집에만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원래 생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대면에 대한 환경도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예. 대해서도 이제 깊은 또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던 게, 저희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대면 기술들이 발달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즐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도 뭐 VR 같은 첨단 기술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앞서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관심 있는 거가 사실 일자리거든요. 이런 4차 산업혁명들이 자칫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는 걸 기계가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게 있겠느냐?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계를 부리는 거. 그래서 기계가 지 혼자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넣어주고 또 뭐 자료를 파이브지로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해라 뭐 이런 명령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전문직은 많이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제조하고 생산직에 있는 그 사무 관리하는 이런 직들은 거의 많이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하고 싶은 일을 상상을 많이 하고 영감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하는 를 만드는 거는 영감을 얻어서, 지금은 저 공상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왔잖아요. 맞아요. 예. 공상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성공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조 전무님, 우리 권 대표님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 바꾸게 될 경북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5G의 그 MEC 기술을 활용하는 5G 공공 부문의 그런 선도 적용하는 부분을 일단 구미시의 스마트 산단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에너지 플랫폼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뭐 기술들을 실제로 경북도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다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예. 저희도 지역과 함께 지속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VR, AR 컨텐츠를 저희들이 아닌 경북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하기에 참 좋은 도시구나. 예, 협력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북과 4차 산업혁명의 산 증인이 되시겠네요, 앞으로.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도정 운영 하반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계획들 정말 무궁무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도민들께서는 뭐 정말 코로나 이 어려운 것도 다 이겨냈는데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선두에 서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일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의 모든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인천공항에 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4차 산업이 어떤 거다. 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경북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움직임도 바꿀 거라는 아주 기분 좋은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 제재 또 코로나까지 정말 악재에 악재가 겹쳤던 몇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위기에는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북이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기회로 잘 삼아서요, 다시 한번 전국을 이끌고 또 세계를 이끄는 중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